삼양사에서 바이오 융합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다양한 이제 제품에 바이오 융합 기술을 연계해서 신사업도 창출하고 기존 제품도 고도화하고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진함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저희를 이제 주시곤 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 인슐린을 유전공학 기술로 대량 생산을 하면 인슐린을 이제 제조하는데 소 15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요만한 배양기에서 그냥 그 소 15마리 분의 인슐린이 나온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드는데 어린 나이에 거기에 꽂힌 거예요. 평생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분야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전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큰 꿈을 안고 유학을 가려고 유학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97년 하반기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비가 3배가 된 거예요. 1불당 뭐 700원 이렇게 하던 게 2,000원으로 뛰었어요, 갑자기. 아, 이런 학비가 3배가 됐네요.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생활전선에 나서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유학보다 취직이 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뽑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 제 분야의 사람을 뽑는 데가 있어서 바이오 기반 제약을 개발하는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일단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거죠. LG화학에서 제약 일을 좀 하다가 박사학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는 차고 박사학위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교수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약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미생물 대사공학으로 바이오화학, 바이오 소재를 하시는 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우연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유전공학 기술 기반으로 하니까 빨리 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상황이 저를 제약에서 소재로 커리어를 변경하게 된 거죠. 제약에서 소재 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바이오 연료를 미생물로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나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업화라기보다는 기술 이전이 목적이었어요. 정유 기업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뭐 국가 프로젝트 이런 거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제 종합기술원에서 바이오케미칼, 바이오화학 쪽에 신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신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리더급을 이렇게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컨택이 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리더를 맡았죠. 사회에서는 제가 수석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어요. 26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과제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과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와의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카이스트와 벤처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험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균주를 만들까 이런 좀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삼성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로서의 그런 수업, 역량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소위 임원분들을 접하면서 각양각색의 특성을 갖고 계신 임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리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갖고 계세요.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저 단점만 없애면 장점만 극대화하면 정말 더 훌륭한 위치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렇게 보면서 간접 경험?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장점만 따서 난 저걸 극대화해야지. 이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많은 분들의 장점만 모아놓으니까 완벽한 리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그 장점만 갖고 있는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장점만 모아 좋은 리더의 상을 만드는 대신 내 색깔은 잊어버리지 말자. 리더로서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점 플러스 색깔. 삼성 때 그렇게 배우고 또 스스로 내 색깔을 갖추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리더십을 만들었죠. 제가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해서 5년 후에 리더십도 발휘하고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내니까 이제 임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제 제가 임원 승진을 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개발도 잘하고 실험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하네? 그러면
너는 더 큰 조직을 맡아. 그리고 더 큰 조직을 맡도록 내가 너 임원 달아줄게. 그 대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실무형 업무는 네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맡겨서 너만큼 또는 너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배들을 양성을 해 라고 하고 저한테 주는 게 임원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입 임원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일을 잘하니까 임원을 시켜주네?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험 10개 할 거를 100개를 해요. 그거 하라고 임원 시킨 거 아니거든요. 실험 10개 할 거 100개 할 거면 연구원을 9명 더 뽑으면 돼요. 임원을 왜 시켜요? 실험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9명을 더 키우라는 얘기예요. 너는 더 위에 가서 관리를 하고 네 후배들을 너만큼 실험 열심히 하고 조직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너 같은 애들을 밑에 한 9명, 10명, 20명, 많게는 100명까지 키워라.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또 착각을 해요, 이분들이. 나를 자르려고 내 후임을 빨리 키우라고 하는구나.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 자리에 내 후배를 앉혀야 저는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연구소장을 몇 명을 키워요. 그럼 저는 그 위 레벨에 올라가서 사업부장을 하고 더 올라가고 임원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내 자리를 위협하는 나보다 똘똘한 후배들을 견제를 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임원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똑똑한 후배들을 발굴해서 키워서 내 자리에 빨리 앉혀야 나는 더 큰 조직을 맡아서 이 친구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회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후배 양성하고 조직을 리딩하고 후배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멍석 깔아주고 그 다음에 윗선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이런 걸 해야지 승진하기 전에 자기가 잘했던 거 그거 계속하고 있고 자기보다 실험 잘하는 애들 견제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푸시를 하고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로마 신전에 이제 이렇게 대성당이나 개선문이나 옛날에 무슨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석공들이 와서 돌로 망치로 돌 깨갖고 막 했잖아요. 그 호민관인가 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저 망치로 돌 깨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저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 친구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깨서 돌을 만들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서 그게 몇 개가 쌓이면 소성당이 되고 소성당이 몇 개가 쌓이면 대성당이 되고 대성당이 되면 여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돼서 우리 국가가 발전할 거예요. 큰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돌 깨는 거 그만하고 돌 깨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되겠죠. 그게 지금으로 치면 임원이에요. 근데 저거 그냥 돌 깨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계속 돌만 깨요. 근데 그 돌 깨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마지못해 깨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출근했는데 그냥 퇴근 시간까지 내 주어진 일만 하고 가야겠다. 그런 분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행이고 저는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뒤처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근데 그냥 도태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도 저보다 빨리 뛰는 사람이 있으면 도태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더건 아니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도태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리더는 그 생각을 더 심화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숲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리더는요 저도 여기 책 다 갖다 놓고 리더십 공부를 하는데 리더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철학은 색깔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리더를 나눌 때 용장, 덕장, 맹장 다양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즉 철학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그 틀 안에서의 유연함 이런 거를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확실하게 부서원들한테 권한 위임한다. 내가 위에 사업부장님이나 보고 드릴 자료 난 최종 컨펌만 할 거야. 너희들 손에서 파이널라이즈 개발 너희들이 할 거잖아. 큰 방향만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해. 그 대신 그거를 보고는 내가 드리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고 명확하게 임원은 나중에 욕을 먹고 다 수정을 뒤에 엎을지언정 그때 그 타임에서는 본인의 철학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자기의 색깔, 철학을 딱 유지를 해놓고 예를 들면 저는 자료도 70%만 완성합니다. 그거 100% 완성하자고 하면요 밤새도 끝이 없어요. 나머지 30%는 보고 드리면서 Q&A로 해결.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철학 색깔을 명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뭐 공감 리더십, 뭐 리더의 격, 뭐 업무의 힘, 뭐 리더의 무게,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서 크게 만들어놓은 그 틀에다가 조금씩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 연구소장님 이런 거 조금 좋아졌네, 조금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신비감을 유발시키면서 부서원들로 하여금 우리 소장님이 좀 변하셨는데 재밌어. 저거 한번 우리가 언제까지 저거 가나 보자. 약간 흥미도 좀 유발시키고. 어떤 리더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인원이 싹 되면서 싹 다 리셋 해놓고 책만 이만큼 사요. 교육이랑 교육 다 들어요. 그래서 막 좋은 것만 다 갖다 놓으니까 자기 색깔이 없어. 네 하다 결국 그래서 소장님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저기서 책에서 봤는데 말이야, 최악이네. 그래서 첫째, 본인의 색깔이 뚜렷해야 된다. 어떤 색깔이냐. 두 번째,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한 거를 공부해서 끝나면 아무짝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색깔에 조금씩 덧칠을 하고 가미를 해서 임프루브 해라.